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오늘 타프티 강독을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요, 제 13번 메타력이라는 제목입니다. 페이지 64페이지예요. 오늘 내용은 조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새로운 개념이기도 하고 중요한 개념이기도 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개념을 잘 이해하는 목적은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이고요. 알아야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잘 이해했으면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분리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계속 조금씩 반복하는 듯 하지만 조금씩 쌓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죠. 오늘은 조금 더 전진을 합니다. 메타력. 메타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트랜서핑 원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수용을 해야 되죠. 그게 제가 자주 트랜서핑 1.0 버전 강독할 때 그렸던 이런 개념이죠. 이중거울 개념. 그리고 여기에 물질 세계,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물질 세계. 그리고 여기는 에너지 차원의 가능태 공간, 정보체. 그래서 무수한 가능성의 공간이 저쪽 세계에 펼쳐져 있고, 이쪽 세계의 현실, 물질 세계의 현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 몸에 또 제한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살고 있는데요. 자, 이 그림 이제 기억나시죠? 다시 이 그림을 소환해서 메타력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랜서핑 1.0 버전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인데, 이걸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타프티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용어가 좀 새로울 뿐이죠. 타프티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펜듈럼이 아니에요. 미래 프레임이에요. 훨씬 더 적극적인 거라고 그랬죠. 물론 펜듈럼에 해당하는 개념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주의를 너무 쏟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가오는 미래 프레임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선택할 것이냐, 만들어낼 것이냐, 끌어올 것이냐, 이제 이런 주제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운머리라는 개념이 나왔었죠. 다운머리 활성화, 짠짠짠. 그죠? 다운머리를 활성화하는 목적은 우리가 머리 중심으로 사고하고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내부 중심을 외부 중심으로 옮기겠다. 외부 중심으로. 내부 중심에서 외부 중심으로. 에너지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방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걸 쓰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심이 이동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운머리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운머리 활성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뭐예요?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나 자신은 뭐예요? 나 자신은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에서 벗어난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온 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은 주로 이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잡다한 생각들, 내가 만든 상념들. 외부 스크린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펼쳐지는 현실, 사건들, 외부 자극들. 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심을 이동을 해라. 존재의 중심으로 돌아와라. 근데 이 중심이 외부 스크린에서 나오고 내부 스크린에서 나오는 거, 이게 현존의 상태인데, 이 현존의 상태가 되면 다운머리 활성화가 된 상태와 이제 같은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다운머리 활성화를 하는데 이걸 사용한 상태에서 영사기를 돌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가슴으로 생각해라, 가슴으로 느껴라, 가슴으로 선택해라 이렇게 했는데, 영사기를 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하죠. 그럼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할 때 미래 프레임을 비추는 건데, 미래에 원하는 어떤 목표, 그런 것들을 비출 때 그게 가능태 공간에 존재하는 거죠. 무수한 공간, 무수한 가능성의 세계,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이 공간 어딘가에 존재하는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필름, 무수한 영화 필름 보관소라고도 하죠. 여기가 무수한 영화 필름이 보관되어 있는 곳. 그래서 이걸 이제 영화 필름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제 필름이 하나, 둘, 셋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무수한 영화 필름들이. 자, 이 중에서 내가 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요 필름을 선택했어.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마네킹을 선택했어. 그리고 이 영화 필름에 있는 시나리오를 선택했어. 그걸 우리가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특정한 가능태를.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현실에 이루어지느냐, 이 원리를 오늘 설명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1.0 버전에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예, 외부 의도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외부 의도. 외부 의도에 반대되는 개념은 내부 의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부 의도는 우리말로 그냥 의지력, 강한 의지력, 예, 그냥 나의 힘, 내장하드. 이걸로 우리가 열심히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면서 투쟁해서 싸워서 쟁취하는 태도로 살았었다면 1.0 버전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외부 의도라는 게 있다. 외부에서 흘러들어오는 이 의도, 요거를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 흐름을 타야 된다. 그럴 때 이 흐름이 나를 목표로 끌고 간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외부 의도는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죠. 외부 의도는 어떻게 움직이냐? 외부 의도는 바로 메타력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메타력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 공간을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잖아. 이쪽 세계, 저쪽 세계로 나눈다고 그랬죠. 저쪽 세계에 작동하는 힘을 우리는 메타력이라고 부릅니다. 저쪽 세계에 작동하는 힘. 이 물리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고 몸을 사용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 뭔가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저쪽 세계의 움직임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뭘로 해요? 땀 흘려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도로 한다고 그랬죠. 의도.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 태도. 이것으로 저쪽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얘기했잖아요. 항상 저쪽 세계와 이쪽 세계, 물질 세계와 에너지 세계,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움직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이 거울입니다. 거울. 이 거울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저쪽 세계와 이쪽 세계의 경계면에 존재하고 있다. 경계면에. 그래서 이걸 이중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중거울. 우리는 저쪽 세계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동안. 이 물질 세계가 전부야. 물질 세계가. 그래서 심지어 유물론 사상에 빠지기도 해. 또 반대로 우리는 저쪽 세계에만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유심론이라고 그러죠. 예, 모든 것은 다 일체 유심조.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야. 예, 근데 그게 지나치게 이제 이쪽에 지나치게 빠져버리면 이 현실 생활에 적응을 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상에 빠져. 이 두 가지 극단. 그러나 우리는 그 두 가지 극단으로 빠지지 않고 이것을 균형 잡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양쪽 면에 위치한 경계면에 위치한 이 거울입니다. 이중거울. 우리는 이 거울을 중심으로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넘나들면서 균형 잡아 가야 되고 또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지 인식하면서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쪽 세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라는 거죠. 동시에 이쪽 세계에서 나의 움직임도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애쓰지 않고 현실을 흘러가는 대로 잘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런데 저쪽 세계에 존재하는 힘이 바로 메타력이다. 메타력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저쪽 세계에 존재하는 힘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이쪽 세계로 외부 의도가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동안은 이제 이 개념 모르고 우리가 외부 의도를 활성화하고 사용을 했다면 조금 더 개념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의도가 말하자면 제가 에스컬레이터, 뭐 무빙워크 이런 거 비유를 했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다가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뭐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지 혼자 움직이나요? 아니죠. 뭐에 연결돼서 움직여요? 전원에 연결돼서 움직이죠. 예, 전원, 파워, 메타력, 이것 일종의 전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쪽 세계에 존재하는 힘, 저쪽 세계에 힘을 끌어오기 위한 전원, 그것을 우리가 이쪽 세계에서 코드를 꼽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운머리 얘기할 때 코드 꼽는 거에 비유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죠. 콘센트에 코드를 꼽는 거예요. 그 콘센트가 어디에 있는 전원을 끌어와요? 저쪽 세계에 있는 메타력과 연결돼서 그쪽의 힘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다운머리 활성화를 했을 때 코드가 꼽히면 그 힘이 어느 힘으로 연결돼요? 메타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쪽 세계에 나의 독한 의지가 아니라 저쪽 세계에 존재하는 메타력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힘을 쓰지 않고 이 힘이 사용되도록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 의도가 이 흐름에 의해서, 이 힘에 의해서 외부 의도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메타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형상과 그림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오늘 다 설명하진 않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형상과 그림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이쪽 세계에서의 거울, 지금 존재하죠? 이쪽 세계에서 거울을 보면은 이렇게 내가 존재하고 거울 안에 누가 존재해요? 거울 안에 내가 존재해요. 똑같이 이렇게 까만 형태로 이제 나타나겠죠? 내 모습 그대로. 자,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형상은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실제 하는 이게 이제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거울면에 나타난 이건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상이 실제한다면 그림자도 실제하죠. 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형상이 있다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상이 없는데 그림자가 존재해. 그림자 인간. 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투명 인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림자가 있다면 형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원리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건 실제가 있다는 얘기다. 형상이 있다는 얘기다. 형상이 실제면 그림자도 실제다. 그런데 이 거울이 이중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거울은 어느 경계면에 있다고요? 가능태 공간과 물질 세계의 경계면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림자는 사실은 이 물질 세계에서의 나를 반영하는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는 물리적인 실제 거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중거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현실을 반영하는 이 거울은, 이중거울은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나의 어떠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그림자는 또한 이 저 너머에 있는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가 현실화된 것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트랜서핑 개념으로 말이죠. 우리의 모든 현실은 뭐예요?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가 현실에 원튼 원치 않든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았든 구현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면에 있는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저쪽 세계에 있는 형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쪽 세계에도 형상이 존재한다 이거죠. 저쪽 세계에도. 이쪽 세계에,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쪽 세계에도 형상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가 실제이듯이 저쪽 세상의 형상이 실제이다. 그리고 이 그림자를 통해서 저쪽 가능태 공간에 있는 실제 이 형상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메타력이 하는 건 뭐예요? 메타력이 하는 건 이 가능태 공간에 있는 무수한 마네킹들, 그죠? 무수한 나의 버전들, 그리고 무수한 시나리오들, 무수한 필름들, 그것들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그림자가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림자가 바뀐다는 얘기는 현실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형상과 그림자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능태 공간에 있는 거울 안에 있다는 건 지금 이쪽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 안에, 가능태 공간에 있는 거기에 형상이 있다. 거기에 실제가 있다. 그것 실제들을 내가 선택을 하면 현실의 그림자로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된다. 그래서 가능태 공간에 있는 마네킹을 선택하고 나의 의식, 주의가 거기로 들어가면 그림자로 나타남과 동시에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된다. 현실에서 나는 그 마네킹을 입게 된다. 이게 변화라는 거죠. 이 트랜서핑 타프티 개념의 변화. 그래서 형상과 그림자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물질 세계에서의 형상과 그림자가 있듯이 저쪽 세계에 형상과 그림자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형상을 선택함으로써 현실의 그림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바뀜으로써 현실의 나의 형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했을 때 나도 바뀌고 현실도 바뀌는 거예요. 마네킹을 갈아타고 현실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필름, 마네킹, 형상, 그림자, 실제, 이렇게 이 원리를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떤 힘이 사용돼야 되느냐? 메타력이 사용돼야 된다. 왜? 저쪽 세계에 존재하는 힘은 저쪽 세계에 있는 것들을 끌어올 수 있는 거죠. 있는 거니까.
이쪽 세계에 존재하는 힘이 아무리 커도 저쪽 세계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닿질 않는다는 거죠. 거울이 깨질 뿐이라는 거죠. 이쪽 힘을 사용하면. 그 원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을 사용해야 되냐 이거죠. 어떤 힘을 사용해야 되냐. 다운머리를 사용할 때, 트랜서핑을 할 때는 메타력을 사용해야 한다. 예, 그 메타력을 사용하기 위한 게 다운머리 기법이고, 다운머리 기법은 메타력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이다. 결국 다운머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닿아야 돼요? 메타력에 가서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원 콘센트가 연결되고 전원이 실제로 흘러야 돼요. 스위치가 켜져야 돼요. 전원이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원이 연결 안 되고 꼽는 신용만 하면, 꼽혀 있는데 스위치가 꺼져 있어. 전원이 나가 있어. 그럼 이제 흉내만 낸 거죠. 실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이해하셔서 메타력을 사용한다. 메타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이제 다운머리를 하실 때 전원을 꼽는다는 느낌. 전원을 꼽는다는 느낌. 지난 시간엔 얘기했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예, 이게 좀 징그러우시면 안 해도 되는데 생각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가슴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외부 중심으로 가서 다운머리 활성화와 동시에 다운머리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전원을 꼽는 거다. 일종의 메타력에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설명을 하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요 그림을 다시 확장시킬 수 있겠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다운머리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 코드라고 보시면 돼. 이게 이제 전원 코드. 그래서 전원 코드에 이렇게 딱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원 코드는 메타력에 연결되어 있어. 메타력에. 그래서 메타력의 파워가 흐르기 시작해. 연결돼서. 그래서 여기서 상용하는 것은 저 가능태 공간까지 나가서 밝게 비춰줘. 그래서 선명하게 비춰줘. 그래서 메타력과 연결되고 이게 상용되면 외부 유도가 흘러 들어와.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리고 외부 유도가 흘러 들어오면은 그게 뭐예요? 이제 이게 이중 거울에 있는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해. 어떤 그림자예요? 저기 가능태 공간에 있었던 형상의 그림자. 그 그림자가 이제 나에게 나타남과 동시에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 나의 의식이. 그게 뭐예요? 변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65페이지 위에 부분. 현실이 너희의 선택을 받아들이도록 내버려 두거라. 그저 프레임을 비추기만 하면 그 프레임은 스스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너희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현실을 선택하고 관찰자들이 하는 것처럼 한켠으로 물러나 있는 것이지. 방해하지 말거라. 그리고 걸리적거리지 말아라. 왜 이제 공항에 수암을 찾는 데 있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수암을 찾으러 가면은. 그죠? 이렇게 자동으로 컨베이어 따라서.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죠. 언제까지요? 내 캐리어가 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자꾸 손을 대고 이걸 들었다 놨다 하고, 이거 뭐예요? 방해하는 거잖아요. 걸리적거리는 거잖아요. 한 걸음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왜? 얘가 알아서 갖다 주고 설령 놓쳐도 한 바퀴 돌아서 또 와요. 계속 갖다 준단 말이에요. 계속. 이것을 움직이는 힘이 이제 전원이라면 저 가능태 공간에선 이게 메타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력이 이것을 움직이는 힘이고, 이 힘은 외부 의도를 타고 오는데 이게 컨베이어 벨트고, 이게 외부 의도. 그러면 우리가 메타력을 사용해서 외부 의도를 활성화시켰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 그게 현실이 어떻게 흘러가나 보라는 거죠. 관찰자 시점에서. 흥분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자꾸 의도해서 뭔가를 내 뜻대로 관찰하려고 애쓰지 말고, 끊임없이 이러한 사념을 방사를 했다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오나 한번 보자. 재밌게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흘러가네. 이거 내 가방인가? 좀 가까이 가봐. 아니네. 재밌군. 비슷했는데 내게 아니야. 보자. 언제 오나. 저기 오네. 이렇게 지켜보란 말이에요. 눈 감고 있지도 말고, 여기 뛰어들지도 말고, 올라타지도 말고, 한 걸음 물러나서 잘 지켜보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등록을 했잖아요. 맡겼잖아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오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흘러가나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잘 모르겠으면 좀 가까이 가서 봐도 되긴 해요. 근데 알죠, 그 정도 가면. 아니면 다시 또 물러나세요. 지켜보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 올라타. 그리고 남의 것까지 막 손대. 갈등 일으켜. 갈등을 일으켜. 예, 그게 문제야. 예, 아니면은 예? 수화물 오는 거 다 등록해놓고 여길 안 가. 흐름을 보질 않아. 딴 데 가 있어. 딴 데 가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예, 요거를 잘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래서 현실에서 하라는 게 뭡니까? 일단 멈추고 빨리 손을 대지 말고, 그리고 외부의 어떤 흐름이 왔을 때 무조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차단하지 말고, 성급하게 붙잡지도 말고, 성급하게 차단하지도 말고, 거절하지도 말고, 지켜봐라. 지켜봐라. 누가 어떤 제안을 하냐?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지켜봐라. 한번 마음을 열고 들여다봐라. 왜? 이게 네 물건일 수 있거든.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네.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유연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유연한 태도, 융통성. 요거를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감각적으로 자꾸 키워나가시면서 물건을 제때 제대로 찾는 경험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한 걸음 물러나서 가만히 지켜보는 여유와 정확성이 생기게 됩니다. 요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음 중간에 어떤 의미에서 메타력은 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약함이나 무기력함이 아니라 현실의 반대편에 존재하고 있는 힘이다. 예, 얘기했죠. 메타력. 65페이지 마지막 줄. 현실의 거울은 평범한 거울과 같지만 형상과 그림자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그림자는 만질 수 있지만 형상은 만질 수 없지. 그림자는 거울면 앞에 있지만 형상은 거울 안에 있다. 왜냐? 가능태 공간에 이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읽어볼게요. 거울을 깨트리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거울의 반대편에서 그 세계의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그 법칙이 뭐예요? 메타력이 작동해야 움직이는 법칙. 66페이지 마지막 줄. 형상과 그림자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를 만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거울의 양쪽에 있는 모든 것은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다. 다만 한쪽 세계는 물질적이며 다른 세계는 비물질적이지 거울면에는 너희의 물질적 마네킹이 있으며 그 반대편엔 가상적인 마네킹이 있는 것이다. 예, 여기 가상적인 마네킹이 여러 개가 존재하잖아요. 현실은 하나가 존재하잖아요. 현실에 하나가 존재하면 저기도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의 하나에 고정되면 가능태 공간의 하나에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 가능태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현실의 하나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고정된 게 아니다. 왜? 가능태 공간에 무수한 마네킹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다른 것을 선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그림자가 바뀌고 물질 세계의 형상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 이쪽을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양쪽을 조율해 나가면서. 아시겠죠?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이게 비밀. 이쪽 세계를 사용하는 게 비밀인 거예요. 예, 볼틱체 읽어볼게요. 다시 말해서 옮겨가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주의지만 주의가 곧 너희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주의가 어떤 육체에 있는지이다. 만약 주의가 거울 면인 실제 프레임 속에 있다면 너희는 완전히 시나리오에 얽매인다. 하지만 거울의 반대편인 형상 프레임 속에 있다면 너희는 자신은 물론 다가오는 현실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 주의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예? 이쪽 면에 고정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냥 펜듈럼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필름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의가 저쪽에 고정되어 있으면 이동이 가능하고 그 이동하는 만큼 예, 이 거울에 비춰지는 그림자가 바뀌고 현실도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예, 어디에 가 있냐 주의가.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또 나오죠. 여기 읽어볼게요. 주의와 의도와 메타력을 사용해야 된다. 그죠? 주의와 의도와 메타력. 주의가 어디에 가 있냐?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 어디에 갇혀 있냐? 열려 있냐? 이거 주의가 어디 가 있냐? 그 다음 의도를 사용하는 거, 그죠? 의도를 사용하는 거. 예, 이제 슬라이드 기법 우리 사용하잖아요. 다운머리 기법 사용하잖아요. 의도죠, 그게. 의도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힘을 사용하는 거, 메타력을 사용하는 거. 네. 그래서 주의, 의도, 메타력은
제가 그 양궁 비유 좀 하잖아요. 이게 딱 이렇게 양궁, 뭐 아니면 화살 딱 쏠 때, 예? 관역이 있고 주의는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내 목표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저쪽에 가 있죠? 주의. 그 다음 의도는 뭐예요? 의도? 예, 이건 나의 선택. 의도는 나의 선택. 쏠까 말까? 언제 쏠까? 준비하시고 자, 여길 쏠 거야. 이번에는 여기를 쏠 거야. 쏴야지. 의도. 그 다음 힘, 메타력. 힘 쫙 당겨야죠. 힘, 메타력. 그럴 때 도착하는 거예요. 주의와 의도와 메타력. 67페이지 마지막 단락. 메타력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길러내야 한다. 그렇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운머리는 메타력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다. 예, 새로운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다운머리에 대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이 끝났어요. 메타력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단계에서. 오늘 또 한 번 전진이 있었습니다. 다운머리에 대한 전진이 있었고, 트랜서핑 원리에서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지만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고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더 확장시켜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의식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의가 저쪽에, 예, 의도는 이쪽에서 사용하시되 연결은 메타력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균형 잡혀야 됩니다. 우리는 이 거울면에 양쪽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이것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순간 여기 갇혀버려요. 이게 잠드는 거예요. 저쪽으로 확장시켜야 됩니다. 자,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조율을 해나가시면서 감각을 더 익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